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한번 사정할 때 그 사정량, 그 정액량의 감소 때문에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년 노년층의 그 정액량에 대한 표현을 호르몬이라고 그러시죠. 호르몬 양이 감소했다고 오셔가지고 전립선 검진이나 이제 갱년기 검진 하시면서 혈중에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게 되고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하게 될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립선 검진과 갱년기 검진 이런 것들이 비뇨기과 진료실에서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검사 중에 하나죠. 언젠가는 제가 정액양 가지고 싸우던 그 요로결석 환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로결석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부인께서 나는 며칠치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열흘 만에 이틀치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부부가 막 다투고 그랬던 해프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관 수술한 다음에 실제 생리적으로는 정액양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액양이 많이 줄었다, 심지어는 성기능의 변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거세 공포에 의한 심리적인 이제 불안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력이 많이 감퇴됐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지지요법과 단기간의 약물로 쉽게 회복이 됩니다. 이 정액양 감소로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이제 중년에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서 호르몬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청년들인 경우에는 빈번한 성적인 관계라든지 자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행태를 잘 조사를 한번 해봐야죠. 한 번에 또 여러 번씩 이제 사정을 하고 이런 분들에서 정액량이 줄었다는 건 이제 생리적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나 하루에 5번씩 하는데 뭐 정상이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자위 중독 그 청년들이,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뭐 장난스럽게 올린 질문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심각하게 질문 답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대별로 젊은 분들에서는 이제 성관계 빈도, 자위 빈도, 한 번의 관계 횟수, 전체적인 성적인 패턴 조사를 하고 또 직업적인 스트레스, 뇌하수체 기능, 뭐 내분비계 호르몬 검사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됩니다. 이 비뇨기과의 이 B자가 그 내분비할 때의 B자거든요. 이제 분비할 때의 B자여서 비뇨의학과는 내분비계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분야라는 것을 이제 첫 글자에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서는 그런 자위 패턴이 과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욕 방법서부터 설명을 하고 그 치료를 하면 성과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그 내분비 계통의 검사만 정상이라고 그러면 성적인 행동만 바꾸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하게 되는 갱년기 증상도 중년에서 있지만 2차적인 정액량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약물, 배경 질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약. 그 전립선 약의 효과를 이용한 탈모약 이런 건 이제 유명하게 이제 잘 알려져 있어서 몇 번 이제 정액양과의 상관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신경정신과 약 중에서 이제 우울증 약으로 대표되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다른 정신과 약도 정액양과 사정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약물에 대한 평가가 이제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약물의 교체와 주치의와 이제 상담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배경 질환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사증후군 중에 당뇨병은 그 말초 신경병증이 합병증으로 동반됐을 때 역행성 사정, 또 무사정증 등도 동반될 수 있어서 손발 저림이나 이렇게 말초 신경병증 오시기 전에 그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정액양의 변화를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경험을 합니다.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을 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할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호르몬 치료를 일단 시작을 하면 이 내분비계의 균형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적으로 많은 관계를 하는 남성들이 와서 정액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제 그 균형을 생각을 하면서 약물이나 이런 호르몬 치료를 보조요법을 하고 성관계의 그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지나친 성관계 성적인 문제들이 청장년층에서도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성관계를 통해서 정액량을 잘 이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또 상담 내용이 되는데요. 그 70대신 그 중년 남성이 오셔가지고 정액량이 줄었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검사도 하고 치료하고 호르몬 주사도 맞으시고 뭐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개선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야동에도 빠져 있으시고 혼자서 매일 자극하시고 뭐 70대신 분이 매일 이렇게 사정을 하시면 내비도 주사를 맞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성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죠. 이분은 뭐 매일요법서부터 모든 뭐 좋은 건 다 하고 있었는데도 성기능이나 정액량의 호전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못 하셨던 이유가 혼자서 이제 자위를 지나치게 했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행동을 교정해서 이제 호전이 되셨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정액량의 변화가 있으면 우선 성생활의 패턴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하고 약물 조절과 함께 뭐 2차적인 남성 호르몬의 보충요법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층도 성생활에서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잘 해나가실 때 정액량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